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2월 25일에 찾아뵙습니다.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연일 계속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의 책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한 30만 부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선주문 들어온 거는 일요일까지였었죠. 일요일까지는 한 4만 부 됐었는데 내일은 이제 그 아침부터 이제 서점에 이제 그 책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그 구매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직접 구매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근데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 구매하시는 것보다 또 직접 가서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추이를 종합을 했을 때 책이 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서적을 통틀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이제 올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출판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이제 살짝 그 내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밝힌 내용이 그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짝 그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틀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명석함이, 그 총명함이 미리 이렇게 좀 한 자락을 깔아놔야, 그러니까 경고를 해놔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언론이나 이런 모든 그 매체에서 밝힌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과반이 넘고 있지만 거기 이제 그 야당 다 합치면 개혁신당 그것들이야 칠 것도 없이 세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또 동조를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충분히 자기네 마음대로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입법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그동안에 말하는 거라든가 또 행동하는 거라든가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자기 잘못됨에 대해서, 자기 그 죄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의 목적이. 그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이 된다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론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발동을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엄 사령관을 두고 모든 그 입법하고 행정권이 그 입법은 아니죠. 국회는 아니지만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다 그 계엄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뜻에 맞는 사람 계엄 사령관 세워놓고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뭐 뭐든지 다 하겠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이재명 대표는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이제 내일 결심이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불이 그건데 이런 것도 뭐 대장동도 있고 뭐 성남FC 뭐 대북송금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분리해 놓고 보면 한 열 몇 개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혐의점이 있는 게.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싹 그냥 백지화 시켜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만약에 내려버리잖아요. 그 유죄라고. 지금 1심과 똑같이 내려버리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또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간악함과 사악함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버리는, 법을 상정시켜서 그냥 뭐 공직선거법 그거 허위사실 같은 거는 뭐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걸릴 만한 거는 다 없애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가 이 국회에서 결의해 갖고 오면 자기가 도장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이 싹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목도하면서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몇몇 명 빼놓고, 그 딸랑이들과 거기에 위시한 몇 명들을 빼놓고 많은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전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전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명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입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렇게 그 국민들 그 마음을 아주 긁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그 계엄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의 이 비상사태다 이거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뭐 폭도들이라고 할까? 폭도들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폭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국가가 너무 불안정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계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계엄령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상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엄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사령관 휘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지휘 통제가. 국회만 빼놓고, 뭐 국회도 뭐 있으라면 안 하죠. 왜냐면은 다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계엄사령관 슈아에다 두고 계엄사령관이 지휘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온 그 발의돼서 대통령한테 넘어온 법안도 있겠다. 그냥 바로 다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걸린 모든 법은 다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 사태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총칼로 무장을 하겠죠.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미리 예견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현실화될 수 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미리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 그 대통령이 돼도 그 진행되어 오던 재판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는 미리 쐐기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도 지금 계속 생각해 보면 그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나쁜 결과라는 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런 암흑의 시나리오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을. 합법적으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이렇게 약을 올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다음에 아주 이거 비열하고 못된 짓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계속 해왔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비열하고 간악한 짓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계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는 다 등 돌려버릴 거고, 무슨 지금 어디 저 남미나 어디 아프리카 이런 그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있죠. 왜? 우리가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했던 것, 그렇게 진행이 됐던 나라들 있잖아요. 왜? 보면 잘 살던 나라들이 갑자기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뭉개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미리 알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 국민들한테 경고를 보내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국민들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를 따르는 그 무지막지한 그 무리들 있잖아요. 왜? 같이 그냥 쿵짝쿵짝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못할 게. 그리고 나서 계엄하고 그야말로 총칼로 이제 국민들 억압하고, 그 옛날에 왜 우리가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는 얼어붙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위험한데, 안 그래도 지금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했다고 또 그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난리치고 막 추미애가 막 그냥 뭐 엄청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자기네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아주 아픈 데거든요. 그러니까 허거든요. 이 허를 찔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거를 분명히 알려줘서 설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은 벌써 그거 다 짜놨을지도 몰라요. 걔네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다 짜놨을지 몰라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짜놨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의 돌아가는 사정상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행을 하면 반드시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용하는 거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라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계엄을 내리고 그야말로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한동훈 대표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이것을 많은 이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엄중한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조국 때하고 똑같아요. 그 조국 파렴치범이 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자기네가 참패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그거를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조국을 그때 뭐 빵에 보내든지 어떻게 했으면은 설득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 옹호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떠냐고 그러면서 다 옹호했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시민, 그 나라에 그때 그 문재인 정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은 문재인을 욕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어떠냐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국이 한 게 뭐가 어떠냐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시민, 추미애, 박범계, 뭐 박지원, 뭐 정동영, 또 그 이외에 무슨 뭐 그 딸랑이들 다수들이
다 조국 싸고 돌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그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 파렴치범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겁니다. 물론 뭐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는, 이 내로남불의 제일 큰 화두는 이 조국 파렴치범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국민의힘도 이 계엄의 바다예요. 지금 강이 아니라 지금은 바다라 그래요. 바다. 그만큼 더 사안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건너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던 그런 그 암흑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엄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옹호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어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거는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우리의 잘못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계엄이 잘못됐다. 국민께 혼란을 드렸다. 우리 국민의 힘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계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더 있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하고 또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계엄의 바다를 건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초리를 자기 종아리에 때리고 나서 남을 때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채 그냥 남의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그게 비판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괜히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괜히 거기 나가서 괜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괜히 깨질 것 해지도 말고, 자신 없으면 나가지도 말고 계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아주 재빠르게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금 배신자에 대해서 배신자론 있잖아요. 막 무슨 뭐 배신자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책에 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20년 이상 오랜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정치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적인 거다 이거죠. 그거는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거는 정치의 세계에 있지 않을 때고, 정치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괴로움이 컸지만 그런 사적인 감정보다는 그런 공공선을 추구해야 되는 게 더 먼저다. 그러니까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거를 먼저 앞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적인 감정보다.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책무 아닙니까?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분명히 지금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나는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항상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쑥 다가왔잖아요. 우리가 그 의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가식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간의 행적을 쭉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댓글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위대한 지적실 방송에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근데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사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이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공정하고 이렇게 그 정의롭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지하고 더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신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선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먼저여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먼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국민 모두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이재명이 대선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진행하면 안 되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어디 자리에 앉힌다거나, 그러니까 인사를 뭐 한다거나, 인사 처리를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단 능력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인사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 모두가 호응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돼야 뭔가 좀 발전적이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거지. 그냥 그 개인적인 감정들을 전부 다 치우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명확히 느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질 사랑하시는 우리 위대한 지적실 식구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드린 말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앞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좋아요를 누르면 이 알고리즘에서 반응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누르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거를 더 노출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섬찟하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